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주변에서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셨습니까? 어제까지 분주하게 돌아가던 집 앞 공사 현장의 기계 소리가 갑자기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일터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라던 곳입니다. 그 현장들이 지금 하나둘씩 차가운 침묵 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건설사는 벌써 1223곳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2곳의 기업이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업체 하나가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과연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계 속의 파편일 뿐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조금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척추와 같습니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둥이죠. 우리 몸의 척추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당장은 걷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방치하면 통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이 문을 닫는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것은 크레인이 서는 것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그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공장, 설계를 담당하던 사무소,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끼니를 해결하던 주변의 작은 식당들까지 경제의 모세혈관들이 함께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역 경제의 온기가 한꺼번에 식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이 현상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볼 시점이 지났습니다. 이 침묵 속의 붕괴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 집 마당까지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있는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건설업의 기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동시다발적인 멈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째서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성벽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복합적인 기능 저하, 즉 복합 부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영양실조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비유할 수 있죠.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첫 번째 위기는 기록적인 공사비 상승, 즉 영양실조입니다. 2026년 초 건설공사비 지수는 133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식당 주인이 자장면 한 그릇을 팔 때마다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판매가에 육박한다면 어떨까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주방자는 결국 국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현장이 멈춘 가장 기초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문제가 더해집니다. 건설업은 막대한 자금을 미리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금리가 치솟으면서 자금의 혈관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입니다.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돈줄을 재면서 혈액순환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몸의 가장 끝부분인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서서히 마비가 오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미분양이라는 복병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들여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예약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노쇼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할 분양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니 건설사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나갈 돈은 넘쳐나는데 들어올 돈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는 기초 체력의 저하, 금리라는 혈압의 상승, 그리고 미분양이라는 수요의 실종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서로를 짓누르며 경제의 핵심 축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멈춤은 이 같은 평범한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단순히 통계 숫자로만 느껴지던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의 안식처인 집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오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결국 개인의 삶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침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갖고 온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시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업체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이 공중에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현장이 멈춘 아파트 단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워 크레인은 멈춰서 있고 외벽은 흉물스럽게 노출된 채 침묵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는 유령 건물이라 부릅니다. 이는 마치 미리 결제한 밀키트 업체가 배송 직전에 망해버린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미 비용은 지불했는데 내가 받을 물건은 오지 않고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길은 안개 속처럼 막막해지는 것이죠. 입주 지연은 단순한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가전이 순식간에 주거난민으로 내몰립니다. 더 가혹한 현실은 금융비용의 화살이 개인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멈췄어도 매달 돌아오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입주는 기약이 없는데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직장 생활의 훈장 같은 노후 자금이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신혼집이었을 겁니다. 건설사의 도산은 이토록 평범한 이들의 삶을 가장 잔인하게 파고듭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브랜드나 안전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담겼던 신뢰가 흔들리는 공포는 단순히 기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비단 집을 분양받은 개인에게만 드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흔들릴 때 그 아래에서 함께 버티고 있던 수많은 기업인은 지금 어떤 폭풍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절박한 생존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건설업의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타고 흐릅니다. 직접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가분들조차 요즘 들어 부쩍 대출 연장이 까다로워졌음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금융권이 건설 PF 부실이라는 폭풍을 마주하며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으로 돈줄을 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은행이 먼저 우산을 뺏는다는 고전적인 역설과도 닮아 있습니다. 건설과 무관한 제조나 IT 분야의 중소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의 통로가 좁아지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함께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더 직접적인 타격은 떼인 돈, 즉 미수금의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대형 건설사 하나가 쓰러지면 그 아래에는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대표님들에게 미수금은 단순히 장부상의 손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월급이자 임대료이며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위협입니다. 신뢰로 맺어졌던 비즈니스 생태계가 한순간에 불신의 늪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설마 우리 거래처가 망하겠느냐는 낙관론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넘어졌는데 내 손에는 다음으로 넘길 바통 대신 감당하기 힘든 부채만 남게 되는 격입니다. 이처럼 건설사의 폐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거래 비용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실핏줄이 얼어붙을수록 기업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한 축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시차를 두고 우리 모두의 문 앞까지 찾아옵니다. 개인은 꿈을 잃고 기업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긴 겨울을 버텨내고 다시 찾아올 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 대응책은 무엇인지 정리해볼 차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차갑고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나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확장보다 내 자산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앞둔 개인이라면 본인이 계약한 현장의 보증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사 진행률은 계획대로인지 직접 눈으로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높여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혹한기에는 화려한 수익률보다 내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님들 또한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정 건설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수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거래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신규 계약 시에는 대금, 회수 방안을 2중 3중으로 확인하는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넘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건설업계의 현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준비된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시길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